은행에 다닐 때 그는 누구보다 숫자에 강했습니다. 수익률, 이자율, 잔액 관리까지 빈틈이 없었죠. 하지만 은퇴 후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삶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돈은 똑같이 쓰는데 왜 요즘은 훨씬 여유롭고 행복하냐는 그의 말에 많은 은퇴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같은 돈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수 가명 씨 63세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다가 60세 정년과 함께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의 손에는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과 부부가 함께 모은 6천만 원의 예금, 그리고 매달 220만 원의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평생 금융을 다뤘던 그였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를 쓰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병원비와 경조사, 손주 용돈, 관리비가 겹치면서 한 달 380만 원이 훌쩍 넘는 달도 많았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은행에서 늘 남의 돈을 불려주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허덕이고 있었죠. 은퇴 첫 해 그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지출을 엑셀에 입력했습니다. 커피 한 잔, 버스비 1,200원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죠. 하지만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자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아침마다 통장을 열어 확인하고 매일 지출표를 채우며 오늘도 썼다는 죄책감이 쌓였습니다. 이제 돈이 아니라 삶이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같은 은행 출신 동료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퇴직금, 비슷한 연금, 비슷한 나이였지만 그는 훨씬 밝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워 보여?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돈의 흐름보다 마음의 흐름을 관리해. 돈은 줄여도 불안이 줄진 않더라고. 그 말은 그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가계부를 덮고 대신 매일 자신의 마음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불안했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기분이 나빴던 이유를 적어보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한 달쯤 지나자 그는 조금씩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나가도 덜 불안했고 같은 소비가 소모가 아니라 활용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점이었습니다. 예전엔 돈을 지키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돈이 지켜주는 삶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나가 먹던 식사비를 줄이려 했던 그는 이제는 오히려 그 시간을 삶의 투자로 여깁니다. 외식비 5만 원이 아니라 외로움 예방비 5만 원이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 같은 돈을 쓰면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연구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주는 감정이 삶을 좌우하죠.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경제적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 중 절반은 실제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그들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김 씨는 현재도 여전히 같은 금액을 씁니다. 한 달 평균 320만 원. 하지만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 나가 친구들과 걷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 쓴 돈 중 가장 잘 쓴 지출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4,000원짜리 커피 마시며 좋은 대화 나눈 게 제일 값졌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은퇴 후 삶이란 결국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그는 자산을 관리했지만 지금 그는 삶을 운용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같은 돈으로도 삶이 180도 달라진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의 방향성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소비는 삶을 갉아먹고 어떤 소비는 삶을 지탱합니다.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를 성장시키는 소비인지. 둘째, 관계를 이어주는 소비인지. 셋째, 마음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비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면 같은 돈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소비 만족도는 절대 금액보다 의식적 선택감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즉, 억지로 아끼는 순간 스트레스가 커지고 스스로 선택해 쓰는 순간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김 씨가 불안한 절약에서 의식적 소비로 옮겨간 것이 그의 노후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돈의 가치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떤 사람은 초조하고 어떤 사람은 풍요롭습니다. 김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에 있을 땐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내 삶을 도와주는 조연이에요. 이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다시 배워야 할 건 돈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회계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를 버느냐 보다 어떻게 쓰느냐, 얼마를 남기느냐 보다 무엇을 남기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인생 이막의 재무제표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일 일기 끝에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돈 덕분에 하루를 살아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고마운 건 그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문장 속에 은퇴자의 진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돈은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행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김정수 씨는 평생 돈을 다루며 살아왔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 상품을 권하고 대출을 심사하며 그는 늘 돈이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고 믿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자신은 누구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퇴직 후 첫 해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220만 원과 퇴직금 일부를 분할해 쓴다는 계획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생활비,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비, 그리고 손주 용돈과 경조사비는 그의 계산표에 없던 변수였다. 엑셀 파일 속에서는 여전히 수치가 맞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매달 적자로 쌓였다. 그는 숫자상으로는 버틸 수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퇴직 첫 해,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통장과 씨름하며 보냈다.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한 달 생활비를 세세히 기록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이라도 계획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했고 아내가 세일이라며 옷을 한 벌 사면 괜히 잔소리가 나왔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남은 건 돈이 아니라 피로감이었다. 돈을 아꼈지만 삶이 작아졌다. 그는 생각했다. 은행 다닐 때보다 훨씬 덜 벌고 덜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은행 후배가 물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돈은 있는데 여유가 없어. 그 말 속에는 은퇴자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오랜 동료였던 이모 부장을 만났다. 퇴직 시기와 연금 규모, 퇴직금까지 거의 비슷한 친구였다. 하지만 그는 놀랄 만큼 밝아 보였다. 같은 나이 같은 돈 다른 얼굴이었다. 김정수 씨는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해 보이냐?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나는 돈을 계산하는 대신 시간을 계산해. 오늘 하루 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만 생각하지. 돈은 그저 그걸 돕는 수단일 뿐이야. 그 대화는 김 씨에게 큰 전환점이 됐다. 그는 다음 날부터 가계부를 덮었다. 대신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돈을 쓰며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 지출이 나를 기쁘게 했는지 아니면 불안하게 했는지를 기록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지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안할수록 그는 의미 없는 소비를 했고 외로울수록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샀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쓴 돈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커피 한 잔, 버스비 1200원조차 마음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후 그는 소비의 기준을 바꿨다.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으로. 그는 아내와 매달 한 번 행복한 지출 회의를 했다. 이번 달 가장 잘 쓴 돈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이야기하며 웃었다. 아내는 친구와 점심 먹으며 이야기 나눈 시간이 제일 좋았어라고 했고 그는 커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한 30분이 가장 값졌어라고 말했다. 같은 돈을 쓰지만 그것이 행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소비 만족도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돈이 주는 행복은 금액이 아니라 의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쓴 두 그룹 중 자기 성장이나 관계 유지에 돈을 쓴 사람들이 단순히 소비를 줄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돈의 액수보다 의식적 선택감이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김정수 씨 역시 이제는 돈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돈이 자신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도록 운용한다. 그는 매달 생활비를 여전히 320만 원 정도 쓴다. 하지만 그 안에 배분이 달라졌다. 병원비나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지만 나머지 항목 중 절반은 의미 지출로 바꿨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점심, 아내와의 여행, 지역 도서관 후원 등이 그에게는 투자 항목이다. 그 덕분에 그는 인간관계가 회복됐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됐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을 어떻게 보낼까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즐길까를 먼저 생각한다. 이제 그는 말한다. 예전엔 돈이 내 인생의 목표였지만 지금은 돈이 내 시간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주 2회는 봉사활동을 하며 주말에는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엔 공통점이 있다. 돈보다 의미를 남긴다는 것.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은행에서는 숫자 하나 잘못 적으면 큰일이 났지만 지금은 마음 하나 잘못 두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은퇴 후 삶이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것을 불안의 도구로 쓸지 평안의 매개로 쓸지는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재정적으로는 적자가 아니어도 마음이 늘 부족하다면 삶은 늘 결핍으로 느껴진다. 반대로 통장의 잔고가 줄어도 마음의 잔고가 차오르면 인생은 풍요롭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버는 법만 배웠지 돈을 쓰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김정수 씨의 변화는 바로 그 배움의 시작이었다.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은퇴 후 경제 계획을 세울 때는 숫자만이 아니라 감정의 예산을 함께 고려하라고. 불안, 외로움, 무력감이 커질수록 사람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반대로 감정의 안정이 확보되면 적은 돈으로도 만족감이 높아진다. 돈의 효율은 결국 심리의 안정에서 비롯된다. 김정수 씨는 지금도 가끔 은행 근처를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춘다. 그곳에서의 35년은 숫자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그 덕분에 그는 은퇴 후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예전엔 잔고를 늘리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감사의 순간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같은 돈을 쓰는데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지 삶의 본질이 아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은퇴 후의 불안은 서서히 사라진다. 삶의 균형은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온다. 김정수 씨는 이제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며 작은 일기를 쓴다. 오늘은 5,000원으로 친구와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돈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다. 그 문장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결국 돈이란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행복의 통로일 뿐이다.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은퇴 후의 삶을 바꾸는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나은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의 한마디 감사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이것이다. 돈의 가치는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이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배운 사람이다.